예, 정부가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이 새 차로 교환받거나 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공항 출국장에서 구입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되는 등 항공기 이용객들의 편의도 개선됩니다. 오늘 보도국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저희가 뭐 도입 부분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결함 있는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또 소비자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당장 시행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올 한해 뭐 관련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차차 만들어져 나갈 내용이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차 결함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지난해 많은 분들께서 보셨고 두 분도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광주에서 지난해 벤츠를 방망이랑 야구 방망이랑 골프채로 부수는 장면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텐데 바로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차가 자주 멈췄거든요. 차가 멈춰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왜 내 차를 안 바꿔주느냐. 심지어 이 차가 새 차인데 왜 안 바꿔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하게 된 이 차주분께서 이 방망이와 골프채로 차를 부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차 교환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차를 구입하시면서도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서명을 하고 나면은 김동영 앵커께서도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 되면은 이 차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책임 역시 소유주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결함이 증명이 되지 않는 한 교환이라든지 환불이 잘 안 됐는데 실제로 이런 결함이 인정이 되더라도 자동차 회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질질 시간을 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신차 교환과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비자 분쟁 기준에는 이렇게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에 그동안 좀 불과했었거든요.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규정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레몬법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한 이후에 중대한 안전 결함이 2차례 이상 발생을 하거나 그리고 또 일반 부품 중에서도 이 4차례 이상 일정 기간 내에 문제를 일으키면은 차를 새 차로 교환을 해줘라, 환불을 해줘라 이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레몬법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법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미국과 똑같이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정부에서 어떻게 법을 마련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내에 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법이 추진되는 거는 뭐 빨라봤자 내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 그다음에 차를 운전을 하다가 그것도 신차인데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은 신차를 앞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 뭐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정부도 각종 결함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리겠다는 거죠? 네, 그동안 저희가 국토교통부 산하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동차 안전검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각종 결함 내용을 다 취합을 받아서 실제로 차를 돌려보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내용을 점검을 하고 하면서 결함 유무를 점검을 하는데 항상 저희가 취재를 할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A 자동차 회사의 B 모델 지금 이런 결함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조사 중인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함 의심 증상이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피해, 실제로 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가 멈췄습니다. 인명사고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주의를 하라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좀 안내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함과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동차 결함센터라고 운영이 되던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또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걸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리콜센터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받고요. 그리고 두 분께서도 차가 있겠지만은 그 차를 저는 이 차 어떤 회사에 B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본인의 연락처를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비슷한 차종, 해당 차종과 동일한 차종이 결함 의심 증상이 있다거나 그리고 리콜 판정이 될 경우에는 두 분께 각각 문자로 내용을 알려주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안내 메시지도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고를 하시고요. 이 내용은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리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국민들이 뭐 자가용이나 버스, 네. 그러니까 뭐 육상 교통수단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제도가 정비된다. 새로운 서비스도 좀 마련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육상 운송 수단이다라고 한다면 일반 자가용과 함께 뭐 버스라든지 철도, 항공 뭐 여러 가지가 육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으로 한다면 항공까지도 포함이 될 텐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버스와 관련된 내용부터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외버스에서도 지정 좌석제가 도입이 되고 예약도 가능해질 뿐더러 물론 일부 시외버스 예약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합해서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도입이 되는데 이것도 이 상하반기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뭐 이름만 생각해서 상당히 고급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일반 여객기에서도 1등석이 있듯이 칸막이가 이렇게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좀 영상도 볼 수도 있고 뭐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우등 버스가 있는데 지금 우등보다 더 우등인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네. 그리고 가격은 물론 더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고객들, 뭐 거리가 한 200km 정도 떨어진 장거리 구간을 오가는 고객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심야 시간대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렇죠. 운영되는 그런 노선에 투입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패스 용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죠, 저희가? 그 왔다 갔다 출입에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나올 때 주차요금 결제라든지 그리고 주유를 할 때도 굳이 뭐 카드를 빼지 않아도 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하이패스 페이라고요. 요즘 무슨 페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교통수단 운용을 하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새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운전면허 따기 다시 어려워진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정말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어려웠죠. 제가 면허 땄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점차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 따기가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아셨나요? 중국에서도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에서 면허증을 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운전면허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친 게 쉽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면허라는 그런 오명까지 얻기도 했는데 이런 이름도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경사로 주행, 그다음에 T자 주행이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서 뭐 나와서 다시 들어. 그런 주행 코스를 다시 부활시킬 그럴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학과 시험을 볼 때도 필기 시험을 볼 때도 그 문제은행이 한 730여 개 정도 됐는데 1000개 정도로 이 항목도 더 늘려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지 면허를 딸 수 있게 이렇게 다시 제도를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비도 40만 원에서 이 48만 원 수준으로 8만 원 정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요새 뭐 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만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자, 공항 이용이 앞으로 편리해진다.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이 물류 대란이 벌어지는 내용
기억나시죠? 예. 이 물류내란이 일어난 이유가 많은 그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물론 그 짐을 분류하는 설비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물류가 몰리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그 공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류가 또 이렇게 또 많이 몰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공항 출국장을 개장하는 시간을 30분 정도 앞당겨서 고객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6시 반쯤 돼야지 출국장을 오픈을 했는데 네. 앞으로는 6시부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당장 결정이 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게 추진이 된다라는 큰 틀에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료수 마시고 이제 그 음료수를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출국장 내에 뭐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매한 음료 같은 경우에는 기내로 반입할 수 있게 이렇게 허용하는 방안도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해,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뭐 인천을 거쳐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시는 예.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보안 검색을 인천에서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면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안도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간편 출입국 심사라고요. 그 통관 절차를 좀 더 짧게 가져가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다른 계층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게 그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넓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연구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